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시, 소설, 독해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와 소설의 주제가 정해져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든다 했죠. 자,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독해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다뤄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굉장히 알차겠죠. 시, 소설을 만약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잘 들어도 시, 소설 웬만하면 이제 안 넘긴다는 거죠, 문제 풀 때.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설 또 시를 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게 뭐냐면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글. 뭔 소리냐면 참 우리가 애매한 게, 우리 한글을 그 세종 대왕 님께서 창제하셨죠, 그렇죠?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창제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세종대왕께서 창제를 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연습, 발음 연습, 이렇게 물어보는 대상을 해줬던 거죠. 이해되시죠? 세종대왕님께서 뭘 만드시면 누구한테 뭐 물어봐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그렇죠? 기록하고. 그게 바로 집현전 학자들이었다라고 해요. 네, 알겠죠? 그냥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종대왕 다음에 누가 즉위했죠? 그쵸? 그의 아들 문종이 즉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종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근데 몸이 약했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이었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된 거죠. 문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단종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종이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죽어요. 그리고 후사를 단종이 있죠. 근데 수양대군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없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없애죠. 없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의 사람들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쵸? 다 알고 있죠. 이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수양대군이 한글을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집권 적대 세력은 사실 집현전 학자들이고 문종 세력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글을 썼냐는 거죠. 수양대군이. 물론 썼겠죠. 하지만 자기의 정치 세력의 베이스를 만들려면 한글보다 한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참 애매한 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한글이 왕이 만든 문자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양반은 한문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백성은 뭘 쓰죠? 한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왕이 만든 글자였으면 왕의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그러니까 당연히 양반이 한글을 써야죠. 그쵸? 그 백성도 당연히 한글을 쓰고. 근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양반은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이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했고, 아무래도 중국을 중심한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주적이었다, 중국 중심이었다, 요거 자꾸 싸우죠. 근데 뭐 실리 외교였다, 아니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 왕들, 또 광해군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사대주의 관련해서 재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쵸?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국어의 핵심은 한글이에요, 한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리학의 나라였고 양반들이 엄청 많은 유학자들의 나라였어요. 그럼 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유학자들이 공부했던 한문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었다? 한글이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한글이 없어, 한문을 쓰고 있다면 국어 공부량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 배우잖아요, 한글. 그러니까 한글을 기록한 것, 또 한글에 대해서 연구한 것,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문 쓰는 게 아니니까. 그쵸? 또 수능이란 거, 국사에 대한 포인트가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자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문 쪽으로 웬만하면 안 가요, 여러분들. 모든 공부의 방향 자체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글을 쓴 것부터 우리는 배운단 말이죠. 그럼 한글은 언제 썼냐는 거죠, 한글. 조선 후기 혹은 중기 실학자,
부터 한글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백성들이 한글을 당연히 썼죠. 얼마나 편해요. 한글 표기법인데 표기법. 표기가 엄청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책을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뭐 돈이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붓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구전에서 말은 통하는데 표기법을 세종대왕님이 표기법을 만든 게 표기법을 그러니까 말은 통하는데 그걸로 책을 짓고 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조선 후기에 또 중기에 실학자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죠? 권력에서 물러난 사람들,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 그러니까 조선 중기나 이럴 때는 한글 자체가 보급이 많이 안 됐고, 사실 양반들이 이제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대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한 문서들은 정치, 외교, 이런 문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정치에 있는 중앙 인사들이 책 졌을까요? 안 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귀양. 시간이 많은. 그쵸? 근데 양반이야. 네. 그럼 방 안에 앉아서 뭐 했겠어? 책 졌겠죠. 책을 읽고 또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다. 어떻게? 한글로. 요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글로 쓴 소설이나 모든 주제가 어떻게 써요? 주제가 이런 거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풍류, 또 자연, 알겠죠? 농민의 삶,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농민들이 때에 빠져서 맨날 죽어라 일하고 굶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양반들은 어때? 양반들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다? 좋게 표현한다. 왜? 차이가 농사 안 지니까. 그쵸? 여러분들 타작마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타작을 쳐요. 타작이 뭐냐면은 그 곡식에 껍질을 끼는 거예요. 쳐가지고 이렇게 타작이거든요. 그러면 치는 사람 힘들어. 때 앞에다 얼마나 힘들어. 근데 보는 사람은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 그 생존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치가 안 하니까.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고전시가의 주제는 맨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알겠죠? 그럼 전기는요? 전기는 무조건 한글의 창제, 원리, 혹은 정통성.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에. 너무 어렵거든요, 또. 그쵸?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한글은 왕이 썼다라는 거죠, 왕. 근데 중기 후기 넘어갈수록 이런 귀양과 양반들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심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주제가 시나, 그쵸? 시나 고전 소설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뭔 소리냐면 고전과 현대 이렇게 넘어올수록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많이 있을 거긴 한데 핵심만 따지면 분량이에요, 분량. 그러니까 분량이 뭔 소리냐면 고전은 짧아요, 여러분들. 현대에 비하면. 현대 뭐 장편 소설 같은 거는 뭐 진짜 보통은 10권이죠, 10권. 보통 10권입니다. 그러니까 200페이지 곱하기 10권이면 2000장이야. 그쵸? 엄청 장편 소설이죠. 한 권짜리, 한 권 200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고전 어때요? 여러분들 국어책에 고전 읽어봤죠? 그러면 많으면 10장, 혹은 20장 안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장, 20장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어났겠죠? 어떻게 하면 글이 늘어나죠? 글이 섬세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섬세하다는 게 뭔 소리냐면 감정 표현이 자세하다 라는 거예요. 고전에서 현대로 넘어올수록.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이거를 지문에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그러니까 현대 소설이 여러분 되게 사실 편해요, 읽기가. 왜냐면 다 감정이거든요. 지문이 이렇게 이 정도 쫙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인공이 태어나. 여기서 죽어. 여기서 1대2가 다 나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면 전환, 또 배경, 스토리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인공이 뭘 느꼈는지
이런 거 안 나온다, 이런 거. 이게 고전이에요. 근데 현대 어때요, 현대는 여기서 버스를 탔어요. 여기서 버스 탔어. 여기서 버스 내렸어. 거기서 뭐야? 버스 안에서 있었던 감정과 배경 묘사와 엄청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러기 때문에 현대 소설이 사실 읽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내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고전과 현대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전 소설 또 고전 시 보면 주제는 무조건 자연 친화예요, 여러분들. 딴 거 없어. 자연 친화. 또 정권은 피비린내나는 정권 막 내가 주장하다가 막 우리 세력이 밀려서 다 잡아 죽이고 사화가 일어나면 막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속세에 있다가 벗어났어. 시골로 자연으로 나왔어. 그럼 어때? 편하다. 그리고 또 다 부질없다. 내가 뭐 했나? 지금 이게 최고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그쵸? 낙향해서. 만약에 내가 막 어떤 정치의 뜻을 시골 가서 품고 있어. 그래서 막 지금처럼 유튜브 만들어서 정치를 비판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약이 내려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쵸? 안 그러겠어요? 왕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쵸? 귀양 갔는데 그런 거 하면? 그쵸? 바로 중앙에서 날아오겠죠? 약이, 그쵸? 네. 몸에 안 좋은 약이 내려와서 먹으면 아프다는 거죠, 몸이. 그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들. 그럼 고전 소설은 어떻게 돼요? 그럼 고전 소설에서 뭐 홍길동이나, 그쵸? 홍길동밖에 없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나라, 정치,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는 당연히 다 작가는 다 작자 미상이다라는 거죠. 네. 왜 미상이에요? 요거 양반한테 썼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쵸? 안 그러겠어요? 나라를 뒤엎었어. 율도국을 만들었어. 심지어. 반역이죠, 반역. 근데 이거를 귀양간 정치인, 양반한테 썼어. 국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작자 미상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왕실을 찬양해야 돼. 근데 왕실을 찬양하는 글이 있었겠죠, 한문으로는. 왜요? 왕실을 찬양하려면 누가 들어가? 당연히 중국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유학자들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런 건 안 배운다. 왜?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니까, 여러분들. 차이나, 그렇죠?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주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가 나왔다, 고전 소설 나왔다, 그러면은 어려우면 안 돼. 그쵸? 스토리 중심의 전개, 빠른 장면 전환, 이런 것들 쭉쭉 빼야 돼. 그래서 사실 현대 소설이 보이죠? 현대 소설이 고전 소설보다 훨씬 쉬워요. 얘가 훨씬 어려워요, 풀기가. 왜? 장면의 전환이 빠르고 문제날 게 엄청 많아, 요게. 근데 요거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감정, 슬프다야. 기쁘다는 게 없어. 슬프다. 왜일까요?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바로 이어서. 여기까지 됐죠. 네, 여기까지.